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농지를 상속받을 때 우리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상속세라는 것은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건데 우리 농지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상속공제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농지 상속과 관련된 상속공제 내역, 두 번째는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율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 중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는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와 우리 재산이 많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와 상속세는 다 6개월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 세목이죠. 자, 취득세는 우리 부동산, 특히 농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요. 이 농지가 돌아가신 분 명의에서 이 가족 명의로 바뀔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취득세는 시군 구청에 내는 지방세가 됩니다. 자, 지방세가 되고요. 상속세는 우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가족들이 무상으로 받게 되죠. 대가 없이. 자, 그 재산에 모든 재산을 합치는 겁니다. 자, 농지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부동산 포함되고 예적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내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자, 상속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상속공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속공제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유가족 보호와, 그리고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주로 공제 항목이 크게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로 나눕니다. 자, 배우자 공제는 뭐냐 하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해서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최소 5억. 최대는 얼마까지 해주냐 하면 30억까지 해줍니다. 30억. 자, 그러면 남겨놓은 재산이 30억이면 30억 공제를 배우자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비율에 따라서 공제가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30억 공제를 받으려면 재산이 300억 원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재산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5억 원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일괄 공제는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괄 공제가 뭐냐 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 있죠? 가족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연로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공제를 각각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이 5억이 되지 않으면 그냥 5억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5억을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실무상 계산해보면 이런 공제 항목들을 낱낱이 따져봐야 5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합친 10억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는 당연히 없을 거고 일괄 공제 5억은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은 기본으로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차액은 최소 5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큰 금액이죠. 공제 금액이. 자, 그렇게 되면, 자, 내가 도대체 세금은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배우자가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했다고 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최소 10억 공제는 해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소 5억 공제가 가능하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1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10억 공제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네요. 자, 이분이 10억이 아니고 8억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면 8억에서 10억을 빼니까
마이너스 2억이네요. 그럼 2억을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분이 15억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15억에서 10억을 빼면 어떻게 되죠? 5억이 남게 됩니다. 자,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세율표가 있죠. 자, 상속 세율표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입니다. 자, 이 5억이 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과세 표준은 최소 1억에서 최대 30억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세율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 제일 낮은 세율 10%에서부터 최대 높은 세율 50%까지 부과를 하게끔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초과 누진적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관이 높아진다. 자,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30억 초과 재산이 많으면 왜 세금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한 50억 정도예요. 50억이면 10억 4천만원 더하기 30억 초과 금액의 50%이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50억에서 30억을 빼죠. 요 금액의 50%입니다. 그러면 50억에서 30억 뺀 금액이 20억이죠. 요 20억의 50%. 그럼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과 10억 4천만원을 합친 20억 4천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되면. 자, 그래서 50억인 경우는 20억 4천만원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이 구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되면 30억 초과되는 금액에는 무조건 50%를 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말로 따지면 30억 초과되는 금액의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보죠. 과세 표준이 5억이기 때문에 5억은 어디 구간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 구간입니다. 1000만원 더하기 1억 초과 금액의 20%. 자, 계산은 1000만원 더하기 5억에서 1억 초과되는 금액의 2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4억의 20%는 이야기죠. 그러면 8천만원. 그래서 1000만원과 8천만원을 합친 9천만원이 상속세로 산출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데 남겨놓은 재산이 5억입니다. 그러면 5억에서 5억을 빼기 때문에 이분도 세금이 없네요. 그런데 이분이 15억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15억에서 10억을 빼면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자, 10억은 어디 구간이냐면 세 번째 구간입니다. 9천만원 더하기 5억 초과 금액의 30%네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9천만원 더하기 5억 초과 금액이니까 10억에서 5를 빼는 겁니다. 여기에 30%. 그러면 5억의 30%니까 1억 5천이죠. 그러면 9천만원 더하기 1억 5천을 합치면 2억 4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억 4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5억 재산에 9천만원 세금이 나왔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5억 재산에 2억 4천만원의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 차액이 벌써 얼마죠? 1억 5천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배우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재산 규모가 어느 범위를 넘었냐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